선별적으로 완성의 길을 나설 것을 결의한다. 오랜 시간 달려왔다. 삶들을 통해서 나의 더 강한 삶, 우리의 더 나은 일터.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이 모든 것에 가까이 가기 위한 발판에 올라섰다. 삼별이라는 이 발판을 도움받아 우리 모두 힘차게 날자. 조선 자본주의의 시작을 알린 것은 바로 방직 공장이다. 최초의 근대적인 공장들이 방직 공장들이었고 일제강점기 때는 섬유산업으로 그 면모를 갖춰간다. 섬유산업은 일제가 한국 노동력을 잔인하게 수탈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었고 이 때문에 노동운동도 활발했다. 해방 후 섬유산업은 60년대 저렴한 노동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한다. 반면에 노동자들의 처지는 가장 열악한 것이 섬유산업이고 7, 80년대 민주노조 운동의 중심 또한 섬유산업이다. 소비재 제품을 생산하면서 시작된 화학산업은 정유, 비료 등 대규모 화학 공장으로 진화한다.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공업 육성 1970년대에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울산과 여수에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 석유화학 산업은 한국의 중추산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 화학산업은 장치산업이고 주로 대공장 노동자들이 많았음에도 산업화 초기에는 굴뚝산업이라며 3D 업종 취급을 받는다. 산업재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산업이다. 87년 수많은 민주노조가 탄생한다. 당시 화학섬유산업의 큰 사업장들이 대부분 한국노총 소속이다. 그래서 화학섬유산업의 민주노조들은 사업장 수는 적었지만 지역 내 연대투쟁에 가장 앞장서면서 삼별을 목표로 한 전노협 투쟁의 모범이 된다. 큰 금속 사업장 노동자들 이런 데만 부각되다 보니까 실제 전노협 초기에 그 지역 내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이런 화학섬유 노동자들의 투쟁이 약간 좀 과소평가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화학섬유 노조들이 뭐 지역에서 진노협 의장을 맡아서 한 지역도 많이 있고 또 지역 내에서 이런 그 투쟁들이라든가 또 연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활발하게 또 선도적으로 이룬 노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8년 만에 노동운동은 전국 조직 건설을 해냈고 각 단위 노조들도 업종별, 산업별로 조직 확대를 모색한다. 전국 민주화운동가기관의 창립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하여 삼별노조 쟁취하자. 이렇게 조직을 확대해 나간 동력에는 96, 97 노개투 총파업 투쟁의 경험이 크다. 노동자들 투쟁을 통해서 자신감을 이제 많이 얻었던 거죠. 총파업의 힘을 이제 유력을 이제 느꼈던 것이고 자신감도 이제 있었던 거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그 연맹으로의 가입과 삼별노조로 전환과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봐요. 화학산업이 단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을 때
대기업 화섬 단일 업종으로 이루어진 한국노총 섬유노련 화섬보회는 한국노총을 탈퇴한다. 섬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적극 중단하라! 그리고 염색, 의료, 화섬 등 구조조정으로 힘든 중소사업장 섬유산업 민주노조들과 통합해 민주섬유연맹, 구 전국민주화학 섬유노동조합연맹을 창립한다. 희망찬 미래, 새로운 출발, 전국 민주화학 섬유노동자 연맹 출범 만세! 외채 1,500억 달러, 국가 부도 위기, 모라토리엄. IMF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IMF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의 역사적인 전진에 급제동을 건다. 자본과 정권은 경제 위기를 구조조정이라는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넘기려고 했다. 당시 사양 산업이었던 섬유 산업에 구조조정 광풍은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화학연맹과 민주섬유연맹은 하나로 뭉친다. 그때 당시에 화학섬유연맹은 이제 사양 산업이라고 할까요? 이제 쇠퇴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심하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조직적 힘을 좀 키울 필요가 있었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조직이 통합이 됐고 통합되고 난 뒤에 화학섬유사업장에 이제 구조조정이 이제 불어서 아마 대대적인 이제 투쟁들이 펼쳐지게 됐죠. 2001년 울산 지역 화섬업체에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닥친다. 화섬 3사 노동자들은 연대 파업을 하며 유례없는 강고한 투쟁을 벌인다. 113일간 파업을 공장에 공권력 들어서 쫓겨나고 서울로 울산 완전 전국을 넘는 투쟁을 하면서 어쨌든 끝까지 완강하게 저항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조차도 저는 연대다. 연대 힘이 없었으면 저희는 그렇게 싸우지 못했을 거고 아예 싸움 시작도 못했을 거다. 2001년 그 화섬 3사 연대 투쟁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지역의 금속, 현대자동차 다 달라붙어서 했던 이 투쟁을 함께 했던 이게 점점 커서 전국적인 투쟁으로 하여튼 갔던 이 부분들은 울산도 그렇고 화섬도 봐도 그렇고 아마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산업 구조조정을 막아내지 못하고 수천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린다. 섬유 산업이 무너지는 시대였어요. 한 달에 하나씩 공장이 문을 닫는 거야. 왜? 한국에서는 안 되고 다 중국, 베트남으로 갔잖아요. 구조조정으로 인해 섬유 산업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화섬연맹은 산별노조 건설에 적극 나선다. 산업 구조 조정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근데 이건 산별노조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산업 구조 조정에 대응하는 건 산별해야만이 가능하잖아요. 산업 구조 조정을 당해보니까 한쪽으로 투쟁하더라도 사회적 교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단결 총투쟁으로 고용 안정 쟁취하자. 2004년 산별노조를 힘있게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여수 지역에서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어 공동요구를 내걸고 공동파업까지 한다. LG 칼텍스 정유 여수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조업 시작 37년 만입니다. 파업 6일째를 맞은 오늘 67개 정 공정에서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같은 해 여수 산단에서는 유해물질 조사와 중대사고 대응을 위한 노동자 사업단을 발족한다. 여수 산단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발암물질 노출 위험성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제도 개선 투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조합원 1인당 15,000원, 당시 총 8천만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유해물질 조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활동으로 화학장치 산업의 발암물질 노출 기준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고 더 나아가 여수 산단에서
정부의 역학조사까지 이끌어내면서 우리나라 발암물질 운동의 토대를 만들어낸다. 여수 공투본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동자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발암물질의 실태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고, 그 위험성을 또 알렸고, 우리나라 발암물질 운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그러한 노동자들 스스로 움직인 그런 투쟁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해에 화섬연맹은 화섬노조를 출범시킨다. 노동자라면은 어떤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은 그걸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민주노총이 또 추구하는 바고 산별노조를, 그래서 뭐 아주 조금의 어떤 그 망설임도 없이 바로 산별로 전환을 했죠. 2007년에는 산별전환 완성을 목표로 연맹 해산을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연맹 해산이라는 목표를 가지는 것은 이후에 제도 선별을 가기 위한 과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맹을 그대로 놔두고 하선 선별 잘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제도 선별이란 큰 틀 속에서 어쨌든 연맹을 해산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준비가 돼 있는 상태, 선별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제도 선별로 가서 제조 선별을 같이 만들어 가자, 이런 과정이어서 사실은 그때 조금 많이 좀 앞서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해요. 그러나 연맹 해산은 한 표 차이로 부결됐고, 이 후유증으로 조합원이 7,000명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연맹과 산별노조로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긴 동거가 시작된다. 진통을 겪었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전격 통과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법 개혁과 기획 탄압으로 민주노조 운동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 화섬 노동자들은 새로운 지도부로 체제 정비를 하고, 노동조합 사수 투쟁을 강화하고, 정리하고 처리하고 고용보장 약속하라. 연대 투쟁으로 정리해고를 막아내기도 한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한번 결집해보자 하는 이런 분위기들도 생겨나더라고요. 단결력이 높고 뭐 집중하자 한번 하면, 결정을 하면 집행력도 굉장히 높고 집중도도 높고, 수는 많지 않지만 한번 결의하면 그래도 반드시 뭔가 연대의 힘을, 이 노조의 힘을 과시하고 실제로 그것들로 인해서 사측을 압박해내고 뭐 이런 것들도 꽤 많이 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미조직 전략조직화 사업도 시작한다. 화섬노조는 웅산공단의 노동자 건강권을 매개로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공단 지역의 주민들에게 유해물질에 대한 심각성을 각성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민주노조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실제와 다르게 비춰지고 있는 우리 노동운동의 모습들을 좀 바로잡아가고, 그러고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각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이제 진보 진영들을 좀 확대하고, 이런 삶의 질을 좀 높이는 이런 관심을 우리 조합원들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노동자, 그리고 집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주머니들까지도 포함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어요. 어떤 분들은 고맙다라는 말도 하고, 지역에서는 인사를 좀 듣는 편입니다. 화섬노조연맹은 발암물질 없는 현장과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지역에서 운영하고, 노동안전 활동을 매개로 일상적인 지역 연대 사업을 안착시켜 나간다. 이 연대 활동은 결국 화학물질관리법까지 제정하는 성과를 낸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우리 화학섬유라고 하는 특성상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산업안전 측면에서 유해 물질들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들을 꾸준하게 한 20여 년 가까이 했고, 그것들이 한국 사회 안에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고도 계속 울려왔고, 또 그 경각심을 일반화시킨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박근혜 정권이 비정상적인 노동기본권 탄압과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계약을 밀어붙이면서 민주노동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화섬연맹과 노조는 이탈했던 조직들이 대부분 복귀하면서 조직력을 회복한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화섬노조와 연맹은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한다. 노동계약에서부터 탄압이 극에 달할 정도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조합원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10%를 조직하자고 거의 결의를 한 상황인데 뭐 20%씩, 그리고 어떤 단사들은 뭐 50%까지도 조직한 단사들도 있고요. 정말 수가 작지만 100% 조합원들을 다 데리고 온 단사들도 있고, 저희들 힘으로 저희들이 직접 참여해서 목 놓아 외치고 바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제조부문까지 함께 연대해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을 결성해서 투쟁한다.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부 총파업 추진에 직면할 것임을. 이 공동투쟁은 결국 한국노총의 노사정 파기 선언을 이끌어내며 정부의 노동계약을 저지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이 투쟁의 열기가 다음에 촛불투쟁으로까지 이어진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거의 매주 매일 이 어떤 투쟁이 만들어지고 발생을 하고 그랬어요. 백만촛불 할 때 전체가 같이 하나로 뭉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화섬식품 노동자들은 이 투쟁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결국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함께 많은 이들이 변화의 희망을 품는다. 우리 정부는 노동계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뿐이었고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화섬노조는 이 시기에 다양한 조직 활동들을 실험한다.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 파견, 근로시간 축소 의혹을 받는 파리바게트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습니다. 불법 파견과 임금 체불 투쟁을 하고 있던 파리바게트의 노동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화에 나선다. 민주노총 화섬노조의 도움으로 말로는 100번도 만들었던 우리 노조를 실제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석 시작! 한 5,000명 된다는데 제빵사들이, 그리고 다 흩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직하지? 가입수를 어떻게 받지? 다 들어다닐 수도 없고 구글로 받으면 안 돼요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한 일주일 만에 한 200명 이렇게 가입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SNS라고 하는 그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여기에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잘 파고들고 또 거기에 실정이 어떤지를 서로가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거기에 맞는 방식과 어떤 방법들이 개발되는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 더 폭넓은 조직화를 위해 화섬노조는 화섬식품노조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화에 박차를 가한다.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비정규 하청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었고 민주노총 전국 화성식품노조 네이버지의 공동성명 노동조합의 불모지이던 ICT 업종에서 네이버 조직화 이후 1만 명 이상 조직할 수 있었다. 이 조직화로 화섬식품노조는 ICT 업계 전체의 노동 환경을 바꿔놨다. 네이버 이후로 다른 주회들이 생기면서 포괄임금제도 많이 폐지가 되고 있고 산업의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공동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산별노조가 필수가 아닌가. 화섬식품노조는 미조직 영세노동자의 조직화 사업에도 앞장선다. 봉제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서울 봉제인 지회를 설립하고 1년 후에는 봉제공제회를 설립한다. 일제시대 조선노동공제회 이후 최초의 노동공제회이며 미조직 영세노동자 조직화의 새로운 모델이다. 봉제 산업이 사실 어려워요. 집단적으로 없고 다 흩어져 있잖아요. 가정집에. 조금 조건이 나아졌다 하지만 옛날과 비슷한 환경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도 봉제인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끌고 있다는 데 대해서 사실 그 격려를 보내고 싶고요. 또 전태일 정신을 이어간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산별노조의 힘이 커지면서 개별 단사의 투쟁도 더욱 힘있게 할 수 있었다. 산별이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신분 보장이라든가 여타의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책임이 져지기 때문에 투쟁을 앞에 놓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뭔가를 주저해야 될 필요도 없고 지금이 투쟁할 시기다 라고 생각되면 곧바로 투쟁을 배치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맨 처음 시작한 가장 오래된 섬유 산업에서 가장 최첨단 산업인 ICT까지 사토유리연구의 대회장 맡고 있는 다양한 산업업종이 함께하는 노조. 전태일 정신의 계승자임을 자부하며 그 정신을 이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노조.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이 급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조. 이 노조, 바로 우리의 산별노조이다. 95년 민주노총이 처음 만들어질 때 내세웠던 가치, 산별노조. 2022년 우리도 드디어 산별 완성을 통해 이제는 완벽한 민주노총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노조는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토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토론 속에서 우리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내고 그 방식이 민주노총 산별노조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노조로 안착될 수 있게 모두가 힘을 모아서 새로운 산별노조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투쟁! 손을 잡아야 해 늘어만 가는 상처로 움츠린 손을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손을 잡아야 해 손을 잡아야 해 희망의 날개를 잡아 오랜 시기,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온 만큼 이제는 정말 산별이다. 이 산별노조를 발판 삼아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해 힘껏 날자. 세상을 향해 기운차게 어깨를 걸고 사회농조는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화산노조는 IT 쪽에서는 새로운 희망이다. 조합은 언젠가는 나이 때문에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든든한 버팀목이죠, 조합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느리더라도 함께 가자. 더 큰 세상 통큰 투쟁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노조로 같이 조합원으로 갈 수 있다면 더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옛날에 조금 그 연맹하고 좀 그 앙금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묻고 하나의 조직으로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형, 우리는 동지다. 같이 하는 동지다. 함께
멋진 투쟁 이루어냅시다. 투쟁! 같이 힘내서 끝까지 한번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혜는 뒤는 안 본다 이거지. 선현의 지혜는 빠꾸 없어. 한노조 화이팅! 한노조 화이팅! 함께 합시다. 한별노조 화이팅!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별노조 화이팅! 함께 합시다. 한별노조 화이팅! 화이팅!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단결 투쟁 한별노조 함께 합시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투쟁 한별로 함께 합시다. 화이팅!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잡아야 해